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금투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방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는 아직 없네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루카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뵀는데요. 우리 네.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시청자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 드릴 전문가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루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어떤 뜻인가요? 네, 루카라는 이름은 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네.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하나 있죠. 네. 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그 도시인데요. 자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지만 네. 자 가까이 자세히 보시면요. 단단한 돌벽으로 되어 있는 성벽으로 이 도시가 요새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루카라는 도시처럼 시청자분들의 아름다운 수익 릴레이를 선물해 드리고 시청자분들이 단단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도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루카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뜻이 있는 이름이었네요. 루카라는 도시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믿고 한번 앞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전문가님의 이력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아, 네. 저의 이력을 설명드리면요. 네. 자, 보시다시피 전에 S사와 A사의 애널리스트 그리고 전문가 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는 F사의 전문가 활동을 지금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수익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베스팅 코리아 증권분석부 선임 전문가로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후배 양성까지 역시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네요. 애널리스트 활동부터 지금 선임 전문가로서 후배 양성까지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전략 포인트 있을까요? 아, 네. 네. 저의 투자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의 첫 번째 투자 전략은 스토리 매매입니다. 네. 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앵커님 그 전에 네. 저희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증시예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네, 미국이겠죠. 아, 그렇죠. 네. 미국입니다. 자, 최근에 주말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네. 자,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결과를 성과로 가져왔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라고 인정받는 부분이 한미 미사일 지침 맞아요. 해제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것은 1979년 박정희 시대 때 이제 미국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사일 제조에 대한 그런 협약을 맺은 건데요. 자, 이 협약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미사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두게 되고요. 미사일 탄도 중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미사일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와도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발사 지침이 해제되면서 22년 만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42년 만이죠? 그렇죠. 42년 네. 만에 이 미사일 발사 지침 해제가 일어나게 아. 됐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42년 만에 기다린 재료인 만큼 아주 큰 폭발력 있는 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간의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을 하면서 항공 우주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전문가님은 그중에서도 비츠로테크. 네, 그렇죠. 네, 그 그 바로 종목을 공략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네. 제가
그 이렇게 오류일에 스토리가 있는 매매로. 그렇죠. 주말 네. 동안 이런 미사일 발사 지침 해제라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월요일 주식시장 아침에 미사일 발사 그리고 미사일 제조에 대한 그리고 그 부품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 봐야겠다. 그렇게 매매에 임했고 네. 그 결과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으로 20%라는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그냥 종목만 딱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원인 이유와 그렇죠. 근거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해주시는 우리 루카님이신데요. 루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핸드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이렇게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 네.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보시나요? 네, 방금 제가 이제 스토리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또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었고 그로 인해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그에 관련된 그 수혜주들이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수혜 관련 테마들을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테마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이냐 그게 네. 참 중요하겠죠. 맞아요. 제가 거기서 보는 것이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털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펀더멘털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는 것은요,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네. 즉, 기업의 이익, 그리고 매출, 그리고 재무 건전성 등을 의미하는 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표를 통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몇 년간 이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자격 요건에 코스닥 시장의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퇴출 요건에 놓여 있다거나 네. 그런 기업들은 제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게 됩니다. 네. 자, 물론 이 매매에 제외를 시킨 이 기업들이, 이 종목들이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위험 요소를 줄여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이런 매매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루카님은 종목을 선정하실 때 기업의 펀더멘탈을 먼저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순이익, 재무 건전성, 매출까지도 잘 보시고 안정적인 매매를 선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기업의 가치만 보고 선택을 할 수는 또 없잖아요. 여러 그렇죠. 가지 또 볼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을 또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확인하고 네. 그 종목을 제외시키고 남은 종목 중에 보는 것이 네. 그때 차트를 보게 됩니다. 네, 차트요. 그 차트를 보는 방법, 그 두 번째 투자 전략이 바로 맥점 매매라는 투자 전략인데요. 네. 네, 이것은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맥점 매매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주가라는 것은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하락 그리고 조정이 있는 법입니다. 네. 자, 물론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같이 올라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빨리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올라가고 싶은 그런 네. 올라가고 있는 주식에 탑승을 해서 빨리 수익 보고 나는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럼 보통 물리잖아요. 그 그렇죠. 점에. 네,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조정이 올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 조정이 올 때 다시 반등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반등 자리를 바로 다른 말로 맥점이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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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자, 제가 하나투자증권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자, 여기 하나투자증권을 보시면 네. 주가가 흘러가다가 첫 번째 자리에서 61일평을 맞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자, 첫 번째 자리에서 61일평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네.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종목이 61일평 지지 자리를 받고 한번 상승을 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투자증권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61일평 지지 자리에 왔을 때 한 번 더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나운서님이라면 만약 두 번째 자리에 주가가 왔을 때 네. 여기에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지지 받으면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는 네. 게 맞지만 이 상황에서요? 그렇죠. 좀 불안하죠. 아, 조금 불안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이미 1번에서 통계적으로 지지 자리에서 이 62평이라는 지지 자리에서 올라가는 특성을 띄었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2번 62평 지지 자리에 온다면 확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저 같으면 이 당시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만약 이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자리가 무너져 내린다면 네. 자신만의 손절 기준을 가지고 바로 손절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번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자신의 네. 목표가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을 했겠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된다면요? 이 종목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네. 자, 수익을 챙겼어요. 수익을 챙기고 나서 이 종목은 수익을 실현을 했으니까 이제 이 종목은 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빨리 종목을 교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 지켜봐야 종목을 되나요? 그렇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하게 지켜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거를 이미 그 전에 스토리도 다 만들어놨고 펀더멘탈도 다 이미 분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차트 분석의 특성까지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와. 60일 이평에서 지지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구나라는 특성까지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3번 자리, 즉 세 번째 60일 이평 지지 자리를 찍어주는, 터치해주는 자리에서 기다려 볼만 하다. 이게 주식 투자에서 매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저의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루카님이 투자 전략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늘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조정 구간도 생기는데 하락 시에 오히려 매수하면서 반등 시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맥점 공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맥점 공략에 대해서 나도 따라가고 싶다, 정보를 더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방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일 미 증시 시황에서 네. 지켜봐야 될 부분은 베이지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자, 베이지북은 한마디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간 8차례 그리고 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 책 이름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네. 아나운서님 왜 이 책 이름이 베이지북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얘기만 들었고 뜻은 몰라요. 자, 네, 말 그대로 이 책의 표지 색깔이 베이지색이다. 그래서 베이지북입니다. 정말요? 네. 이렇게 간단한 네, 거였어요? 네, 아나운서 웃기려는 게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네, 진짜로 그렇군요. 그냥 베이지색이라서 베이지북이고요. 네. 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자, 이 베이지북은 기업인과 경제학자 그리고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와 각 지역의 산업 동향 그리고 소비 동향, 물가, 노동시장 동향을 등 모든 경기 지표들을 조사 분석해서 나타내는 책인데요. 자, 이 베이지북은 이제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네. 살펴보면요. 자, 경제가 잠시 이거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경제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제조 부분의 공급 제약 등으로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물가는 이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 중요한 말이죠. 물가는 네.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자,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물가 압력이 이전보다 약간 더 증가했다라고 보고했으며 공급망 차질로 인해 비용 압박이 강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베이지북에서는 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으며 이 제조업 부분에서 계속해서 비용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회사들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회사들이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자, 거기에 더해서 필라델피아 연방 총재인 하커 씨가 본명이 하커입니다. 근데 네. 하커 씨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 생각할 때가 곧 올지도 모른다고 언급해서 긴축 우려를 높인 상태입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보면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을 맞아요. 텐데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에 따른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언급에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이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심지어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는 종가 마감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이미 시장의 주가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건 오.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오히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용을 해봐야 될까요? 물론 테이퍼링이 올 네. 거예요. 네. 근데 오기는 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 테이퍼링이 왔을 때 급락은 오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조정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에 대한 조정 구간, 즉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구간에 평소에 주목했던 관심 종목들을 매집하신다면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미증시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내용 정리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있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앞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막상 오더라도 급락이 오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겪을 것 같은데요. 그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근데 전문가님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럴 때 조정 시에 어떤 섹터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어떤 섹터로 관심을 가져야 네. 되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네. 번째 전략 투자를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스토리 매매였나요? 그렇죠. 네. 사실 스토리 매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전날 예를 들면 그때 한미 그때 상황을 정상회담을 보고, 네, 네.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을 예를 들면은 주말 동안 정말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주말 동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네.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협약을 맺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돌아와서는 어떤 관련 수혜주들이 뜰 것인지 그때 주말에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아무튼 넘어가시고요. 아무튼 네. 그런 습관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맞출 수 있는, 즉 결과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들이셔서 네. 결국에는 섹터를 정하실 때도 평소에 큰 게 없습니다. 평소에 생활하실 때도 내가 예를 들면은 실생활에서 그렇죠. 이제, 네.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근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스타벅스 되게 사람이 많고 매출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에 가서 스타벅스 한 주 사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접근하시다 보면은 이런 시나리오 매매법에 정통된 달인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매매 전략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진짜 많이 준비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전문가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의 하루 일과 네. 갑자기 물어보셔서 좀 당황스러운데 네. 저는 국내 증시가 끝나면은 네. 땡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집에 가지 그럼요? 않고 네. 곧바로 저희 노란톡방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매매에 대한 복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상승을 했는데 제가 10%를 먹을 수 있는 걸 5%밖에 수익 실현을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 차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5%밖에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나? 네,
네, 옛날 고3 수험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와. 이제 수익 실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복귀를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미국 증시로 넘어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복귀만 하고 그 다음날 돈을 벌 수 있다면 참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복귀를 한 후에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에 도움이 될 만한 네. 그런 그 다음날 국내 테마에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테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와. 자, 뭐 최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머스크의 행보가 최근 되게 광폭스럽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전기차에 대한 최근에 6,000대 리콜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만약에 6,000대 리콜이 나왔다는 전기차 섹터에 악재를 들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전기차 섹터의 매매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미국 증시에서 다음 날 매매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그 다음 날 국내 증시에 매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믿음이 확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루 일과가 우리 시장이 끝나면 노란톡방에서 복귀를 하시고 네. 조금 쉬신 다음에 미증 시장을 또 지켜보시는데 네.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여기에 출연도 해주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야죠. 공부하셔야 네. 되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늘 노력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루카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마감 상황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아, 네. 아, 네. 그 전에 제가 오늘 금일 시장에서 네.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네,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 전선 업황 호황 및 전선 주요 원재료 가격 급등. 맞아요.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전선의 원재료인 전기동의 가격이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전선 안에 들어가는 구리가 이렇게 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 구리 가격이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미 상승세를 올라가고 보이고 있었죠.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이 기업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금일 시장에서 이 전선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전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확인했다기보다는요. 네. 전일 그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히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등 크게 시세를 낸 종목들이네요. 그렇죠. 그 종목들이 그대로 오늘 시세를 와. 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항상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네. 노란톡방에 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의 노란톡방에서는 어제 이미 전선주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전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까지도 이렇게 상승세를 많이 냈던 전선주들에 대해서 어제 이미 교육을 해주셨다고 하시니까요. 이렇게 상승할 종목들 나도 미리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서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아래 보이시는 대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자, 두 번째는 네.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국제 유가가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유가가 당연히 원유가 필요하게 된 부분이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장비들을 돌리거나 그러기 위해서 네. 그런 기대감에 계속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저의 투자 전략인 스토리 매매를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미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바이든 정부에서 야, 우리 이제 인프라 투자 시작할 거야. 자, 그렇다면 그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시설들 그리고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따른 원유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원유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원유 테마에 대한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겠죠. 네. 네, 그 종목들이 바로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그리고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었는데요. 네. 자,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그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에요?
자, 그 종목은 네. 아직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해주실 건가요?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들어오면. 바로 제가 어. 이 매매 전략부터 매수 시점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을 하는 기업인지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루카님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얻은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시세를 못 내고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한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못 믿겠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이슈, 마지막 이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로는 네. 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에 따른 화장품 수요가 회복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오늘 금일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는데요. 네. 자,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데 왜 화장품이 갑자기 뜨게 될까요, 앵커님? 이제 아무래도 확대가 되면 마스크를 좀 벗잖아요. 여자들은 마스크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어서 그동안 그렇죠. 화장을 좀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아,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네, 앵커님이 말씀. 전 너무 와닿네요. 아, 네. 그렇죠. 여자분들은 더욱더 그쵸. 그거에 와닿겠죠. 네.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서 노마스크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은 화장도 지워지게 되고 화장을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네. 루틴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에 벗어나서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소비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의 소비가 늘어날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섹터 중 하나가 화장품 소비주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의 기업주들을 항상 찾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이제 저도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떤 업종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아,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리면은 네. 네,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이제 코리아나라는 코리아나요? 그런 종목인데 네.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도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뭐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의 매매 성향까지 제가 파악해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 노란 톡방에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백신 보급이 이제 확대되면서 화장품주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인 업종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 많이 참여하시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하시고 큰 수익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네, 노란톡 검색창 보시면 일반 채팅방이 있고요. 비밀 채팅방, 오픈 채팅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야지 이 방이 나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섹터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또 어떤 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아, 네. 다음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테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테마는 첫 번째 CBDC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인데요. 네. 첫 번째 CBDC 디지털 화폐 테마부터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테마로 CBDC 디지털 화폐 테마를 가져왔는데요. 최근 핫한 테마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언급이 있었고 이게 익숙해진 투자자들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CBDC 관련주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많이 상승세를 냈는데 그럼 네. 지금 진입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집중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진입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겠죠. 아, 네. 그건 또 이제 저희 두 번째 투자 전략인 맥점 매매를 통해서 음.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런 상승세가 더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CBDC가 이때까지 흘러온 흐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CBDC 디지털 화폐는 2016년 이후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각국의 정부들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어요. 다들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2019년 페이스북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 발행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때 CBDC 시장의 움직임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도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면서 이 연구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자, 중국에서는 특히 중국이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베이징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네. 만들어서 상용화 테스트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중국에서 뭐가 열린지 아시나요? 내년에요? 네. 어떤 게 열리나요? 아,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아, 열리거든요. 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실제로 그 선수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해서 그거를 사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CBDC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보면 선점을 했고 가장 큰 글로벌 축제인 동계올림픽에서 이게 선수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이 의미는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세계 시장 가치에서 선점을 미리 하고 상위로 랭커 시켜놓으면서 네. 미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불이 나게 지금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제2차 화폐 전쟁이 아닌 제2차 디지털 화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쪽에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어떤 종목이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지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생겨나면서 네. 오히려 가상화폐 쪽은 지금 많이 규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가상화폐 쪽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가상화폐 흐름을 네. 여기서 말하기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아, 네. 저의 한마디에 네, 그게 오고 갈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좀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지금 CBDC와 반대로 CBDC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내놓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가상화폐는 나 그거 싫어, 중앙정부에서 통제받기 싫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그 세력들이 만들어낸 화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화폐들이 실제로 가치가 있냐? 결국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제 판단으로는 현재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들은 나름대로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 네. 조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 코인이라고 하죠. 알트코인이 아닌 근본 코인. 그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코인들의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하자.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가상화폐 쪽은 앞으로 좀 조심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굳이 거래를 해야 된다면 좀 주류의 코인으로 거래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유망하게 보신다는 섹터가 디지털 화폐 쪽이랑 메타버스가 있었잖아요.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전문가님. 아, 제가 그 전에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관련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관련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그 어떤 전에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네,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의 장점으로 본다면 이제 효율적이에요.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거래 속도가 향상이 될 겁니다. 당연히 기존의 이제 거래 방식은 화폐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이로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이거는 디지털로서 그 디지털 시대 안에서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확실히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수가 확대가 될 건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많은 세금이 걷어들여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종이 화폐로 있을 때는 이제 뭐 페이퍼 컴퍼니도 만들고 아니면 탈세를 진행하면서 탈세가 가능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행과 동시에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 화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고 어디서 지금 지출이 나가고 소비를 하고 있는지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반대로 단점으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서 이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조금 불만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돈을 쓰고 누구에게 돈을 이체하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국민들에게는 그런 게 불만일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가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네. 자,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 네.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 결과 신한은행에서 네.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에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 네. 올 연말이네요. 그렇죠. 네. 네, 금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CBDC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 아직까지 저평가로 평가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네.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네. 자, 첫 번째로 로지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로지시스라는 종목은 전산 장비를 유지 보수하고 전산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금융 및 공공기관의 전산 장비 유지 보수를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한네트. 한네트는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데요. 즉 다른 말로 ATM기를 사업으로 네.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전자금융인데요. 한국전자금융도 마찬가지로 ATM기 그리고 CD뱅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동화 기기를 종합 관리하는 업체라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다음은 KCT입니다. 자, KCT는 한국 컴퓨터 지주 회사로부터 물적 분할해서 생긴 회사인데요. 자, 금융 단말 및 특수 단말 제조 그리고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CT의 지주 회사인 한국 컴퓨터 또한 주목해서 CBDC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관련주들 근데 지금 네. 벌써 말씀해 주신 종목이 네 종목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좀- 그래서 네. 제가 딱 한 대상주가 종목, 뭘까요? 딱 한 종목을 이 PPT에서 뺐습니다. 아, 네. 그런가요? 그 종목이 제일 유명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네 종목 같은 경우에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공통점이요? 네. 공통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 네 종목이 주로 다루는 사업이 뭘까요? ATM기? 그렇죠. 네. ATM기의 사업을 이 네 기업에서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ATM기 교체 사업으로서 실적 모멘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아직 조금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해보는데요. 네. ATM기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런 화폐가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가는 작업이 아닌 화폐의 가치, 즉 1,000원의 가치가 10원의 가치로 됐을 때 그때 ATM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ATM기 업체보다는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같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업체를 여기 PPT에서는 뺐고요. 네. 네, 그것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수 전략 그리고 진입 단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 루카님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흐름을 종목별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로지시스와 한네트, KCT, 한국전자금융까지 좀. 근데 이 종목도 전문가님 넓은 의미에서는 눈여겨보자라는 입장이신가요? 물론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네 종목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런 ATM을 주로 영위하는 업종보다는 보안 솔루션에 집중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제일 유망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목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빨리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그러면 또 다른 섹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한 종목이 빠졌네요. 푸른 기술이라고 한 종목이 빠졌는데요. 자,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 종목들을 알려드릴 때는요. 네. 어떤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으냐. HTS나 MTS에 관심 종목이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네, 거기 추가를 해두면 될까요? 그렇죠.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뭔가 스토리가 발생했다, 이슈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눌러서 이 시세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관심 목록 잘 활용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마는 메타버스인데요. 네. 자, 메타버스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면 메타버스는 사실 소프트웨어의 조각들로 표현되는 그냥 가상 세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세계와는 달리 물리적 제약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메타버스 속에서는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 현실 세계와 되게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되게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앵커님 제가 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사실 예전부터 저희는 메타버스와 흡사한 네. 것들을 해왔는데요. 자, 네. 그 중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요? 네. 싸이월드 도토리요. 네. 바로 맞추셨습니다. 그 미니미. 네, 그쵸? 맞습니다. 제가 바로 준비한 그 아, 예시를 진짜요? 그대로 맞춰주셨어요. 네. 네. 자, 이 옛날부터 저희는 이제 요즘에 싸이월드, 또 다시 부활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싸이월드에 이제 네. 메타버스 서비스를 접목을 시킨다고 하니까요. 아, 진짜요? 네. 기대가 되네요. 저 아직 도토리 많이 사둔 거 있거든요. 그거 환불 혹시 받으셨나요? 아직이요. 자, 시청자분들, 예전에 싸이월드에 묶여서 또 도토리가 있으신 분들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 환불을 진행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지금 꿀팁으로 하나 가져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싸이월드 같이 이제 네. 거기 안에서 도토리를 사서 거기서 이제 BGM, 이제 음악, 집에다가 음악도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의 캐릭터에 옷도 입히고, 네, 옷도 네. 입히고. 자, 그렇게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현실 세계와 막 똑같진 않지만 흡사한 세계를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네. 자, 이 싸이월드가 잠시 쇠퇴했다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왜 다시 떠올랐을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메타버스가 다시 떠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자, 코로나가 일어나게 되면은 네.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게 되죠. 네. 집에 있게 되면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고 인터넷 그리고 게임만 하다 보면 조금 질리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선하고 그리고 새롭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 테마다. 네, 가장 현실적이고 리얼하고 자극적인 그런 메타버스 테마. 그 테마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말하면 수급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관련주들도 수혜를 많이 받게 되었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더 해봐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바로 메타버스 내에서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최근 메타버스 내에 굿땡이라는 네. 샵이 입점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죠. 네. 굿땡이라는 명품 브랜드 샵이 입점했는데요. 네. 거기서 그 명품 백이 얼마나 하실지 예상이 가나요? 아니요. 네, 안 가시죠. 네. 보통 현실에서 사려고 하면은 몇백만 원 하는 그 백이 단돈 300원, 4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그렇죠.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안에서 뭐 그거 산다고 뭐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앵커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이 메타버스를 즐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되게 진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메타버스 세계 내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생활을 그 메타버스 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매지 못하는 그런 명품백도 이제 싸게 사서 멜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네. 현실 세계와 똑같이 구현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네. 그 장소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그런 욕구가 지금 충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러한 욕구, 그러한 인간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그런 테마의 수급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코로나19로 집콕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상현실에 대한 갈증으로 메타버스의 쪽 테마에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 테마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쪽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종목을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쪽도 종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움직인 종목들 네. 보니까. 그 전에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지금 미래에 같이 되는 그런 비용은 네. 가치 비용 맞죠? 네, 가치 비용으로는 315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메타버스의 이제 흐름에 발맞춰서 정부조차도 이 메타버스 정부를 만들겠다. 가상 세계 메타버스 정부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만들고 청사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관련 기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네이버인데요. 네. 자, 네이버는 국내 메타버스 최선두 업체이고 이 최선두 업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페토라는 네, 겁니다. 네. 이 제페토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듣기만 하고 자세히는 잘 몰라요. 듣기만 하셨다면 네. 이 제페토가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왜냐면요, 이 제페토의 글로벌 이용자 수가요 벌써 네. 2억 명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우와. 2억 명이라는 숫자는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성해야겠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네. 알았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똑같은 이용자 수를 가진 제페토가 앞으로도 그 상승세가 이용자 수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이어질 것이고 이런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므로 그래서 네이버 같은 이제 주식을 매집을 하실 때는 적금을 들듯이 매일 매주 아니면 매달 이렇게 꾸준히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NC소프트인데요.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임은 리니지가 있는데 이 리니지에서 메타버스를 적용시켜서 게임을 출시하겠다. 사실 이것만으로 게임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리니지라는 게임이 되게 많은 단골 유저들이 많은데 전문가님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이 아,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단골 유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단골 유저들이 메타버스까지 도입이 된다면 리니지에 많은 돈을 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알겠습니다. 번째로 자, 위즈윅 스튜디오인데요. 이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 승리호가 나왔을 때 한번 관련 주가로 상승 모멘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혼합 현실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자, 이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영화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VR 그리고 AR과 관련된 주가로도 같이 올라갈 전망이니 관심을 가지고 종목에 넣어두시길 바라고요. 네. 자, 네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인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해서 네. 주가가 많이 조정이 왔었어요. 네. 근데 이 자이언트 스텝이 조정이 올 때는 메타버스에 대한 애기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다가 메타버스에 대한 애기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자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주로 올라가는 오.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네. 이 자이언트 스텝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네. 자, 나머지는 LG 이노텍이 있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제 부품 공급사죠. 네. 그리고 APS 홀딩스도 있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LG의 핸드폰 사업부가 있을 때 되게 유망한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LG 핸드폰에서 롤러블 폰을 만들 때 그 롤러블 폰에 들어가는 그 액정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VR, AR조차도 그 롤러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도 잘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문가님, 네, 시간이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그러네요. 아깝습니다.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는 노란톡 방에서 소개해 주실 거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첫 시간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